안녕하세요. 우리 집 건강지킴이 약사딸내미 약달입니다. 여성이라면 누구나 겪을 수 있는 갱년기는 적절하게 관리를 해주면 갱년기가 왔는지도 모를 정도로 편하게 지나갈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반대로 갱년기를 제때 관리하지 않는다면 5년에서 10년까지도 고생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갱년기는 증상이 있을 때 바로 관리를 시작해주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 말씀드리면서 오늘 설명 시작할게요. 갱년기로 인한 증상인 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넘겨버리기 쉽지만 관절 마디가 뻣뻣해지거나 쑤시는 듯이 아픈 통증과 손가락이 붓는 증상도 갱년기로 인해 나타날 수 있는 대표적인 증상들 중 하나예요. 에스트로겐은 팔골세포의 활동을 억제함으로써 뼈를 보호하고 근육 손상과 염증으로부터 근육을 보호하는 역할을 해요. 이렇게 근골격근 건강을 보호해주는 에스트로겐이 감소하면 뼈에 칼슘이 빠져나가 뼈가 약해지기 쉽고 관절이 뻣뻣하고 통증을 수반하는 골관절염이 발생하게 돼요. 임상적으로 갱년기 나이대의 여성에서 같은 연령대의 남성에 비해서 골관절염이 3배 이상 높게 나타나는 것도 에스트로겐 감소와 연관이 있답니다. 중년 여성분들 중 모발이 가늘어져서 두피가 환하게 노출되거나 모발의 탄력과 윤기가 사라져서 스트레스 받으시는 분들 많이 보시지 않았나요? 단순히 나이가 들어 생기는 현상으로 생각하기 쉽지만 중년 여성의 탈모 역시 갱년기 증상 중 하나예요. 남성 호르몬은 효소에 의해 디하이드로테스토스테론으로 전환되어 수용체와 결합하면 모근세포를 파괴하고 모낭을 위축시켜 탈모를 일으켜요. 젊은 여성은 여성 호르몬이 많기 때문에 이러한 남성형 탈모 발생 확률이 낮지만 갱년기가 되면 여성 호르몬은 감소하고 상대적으로 남성 호르몬이 높아져서 안드로겐형 탈모가 생기기 쉬워요. 또한 갱년기 증상 중 하나인 상부 열감 때문에 모근으로 가는 혈류량이 감소해 탈모 증상이 심해질 수 있어요. 다른 갱년기 증상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회복되는 것과 달리 갱년기로 인한 탈모는 자연 회복되지 않고 노화가 진행되면서 더 가속화될 수 있기 때문에 조기에 여러 가지 관리 방법을 시도해보는 것을 추천드려요. 디하이드로테스토스테론으로 인한 탈모 치료약에는 피나스테리드나 두타스테리드 성분에 먹는 경구제와 바르는 도포제가 있어요. 두 약물은 부작용으로 임신 시 남자아이의 생식기 발달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가임기 여성은 절대 복용해서는 안 되고 손으로 만지는 것도 금지되어 있어요. 하지만 갱년기 여성의 경우 임신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비교적 자유롭게 피나스테리드와 두타스테리드를 복용해 볼 수 있어요. 두 성분은 전문의약품으로 병원에서 상담 후에 처방받으실 수 있답니다. 처방 없이 약국에서 구매하실 수 있는 것에는 미노시딜 성분이 있는데 모근으로 가는 혈류를 확장시켜 탈모에 도움을 주는 원리를 가지고 있어요. 이 외에도 비오틴과 비타민 C도 갱년기 탈모에 도움을 줄 수 있으니 모발 고민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고려해보시면 좋아요. 갱년기 증상이 있어도 참으면 괜찮겠지 하고 참기만 하는 경우가 있는데 갱년기는 관리를 통해서 수월하게 보낼 수 있어요. 갱년기 증상에는 갑자기 얼굴이 붉어지면서 열감이 느껴지는 안면 홍조, 이유 없이 식은땀이 나고 더웠다 추웠다를 반복하는 체온 조절 이상, 가슴이 답답하고 짜증과 우울감이 지속되는 감정적인 반응 등이 포함돼요. 이러한 증상이 심해서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정도라면 병원에 방문하셔서 여성 호르몬요법을 시도해 볼 수 있어요. 증상이 심하지 않은 경우라면 석류나 대두 이소플라본, 비타민 D, 칼슘 등을 챙겨주는 것이 갱년기를 미리 관리하는 좋은 방법 중에 하나예요. 석류와 대두 이소플라본은 에스트로겐과 유사한 구조와 활성을 나타내는 플라보노이드를 함유해 에스트로겐 감소로 인한 증상이 나타나는 갱년기에 도움을 줄 수 있어서 적극적으로 권해드리는 성분이에요. 칼슘과 비타민 D는 특히 갱년기 전후에 뼈 건강을 위해서 잘 챙겨주어야 해요. 칼슘은 일반 성인의 경우 하루 800에서 1000mg을 복용하면 되지만 갱년기 이후에는 1200에서 1500mg으로 복용량을 늘려주는 것이 좋아요. 또한 비타민 D는 뼈 건강뿐만 아니라 갱년기 우울증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복용하는 것을 추천해드리는데 일반적인 건강 유지 용량보다 용량을 늘려서 3000에서 5000 IU까지 복용하셔도 괜찮답니다. 갱년기 증상 개선이 필요하신 분들 중 자궁 근종, 유방암, 난소암 등 여성 호르몬 관련 질환이 없으신 분들의 경우 앞에서 설명해드린 석류와 대두 이소플라본 복용을 1차적으로 고려해보시면 좋아요.
석류 추출물에는 세 종류의 에스트로겐이 함유되어 있어요. 갱년기 여성 51명을 대상으로 한 관련 연구를 살펴보면 석류 추출물 1.5g을 8주 정도 복용했을 때 안면 홍조와 식은땀이 나는 발한 증상이 유의하게 개선되었고, 이 외에도 갱년기 증상을 포괄적으로 측정하는 지표들도 개선됨을 알 수 있어요. 대두 이소플라본에는 식물성 에스트로겐 중 다이드진, 제니스틴이 풍부하게 들어있어요. 갱년기 여성 80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대두 이소플라본을 하루 100mg씩 4개월간 복용한 결과 갱년기 증상 개선과 함께 심혈관계 질환 위험도 낮췄다는 결과가 있어요. 다만 석류 추출물과 대두 이소플라본은 여성 호르몬과 유사한 작용을 하기 때문에 자궁 근종, 유방암, 난소암 등 여성 호르몬 관련 질환에 영향을 줄 수 있어서 주의가 필요하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석류나 대두 이소플라본 대신 승화 추출물이나 피크노제로를 선택하시면 안전하게 복용하실 수 있어요. 갱년기 혹은 폐경기가 되었음에도 다행히 증상이 없으신 분들도 간혹 있어요. 안면 홍조나 불면증, 관절 통증처럼 일상생활에 불편함을 주는 증상들이 없는 분들은 굉장히 축복받은 것이죠. 하지만 이러한 분들도 신경 써주셔야 하는 것이 있는데 바로 고지혈증과 골다공증이에요. 에스트로겐은 앞서 설명드린 뼈 보호 효과 이외에도 내장 지방의 축적을 막고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면서 혈관을 보호하는 역할도 해요. 따라서 특별한 갱년기 증상이 없더라도 에스트로겐이 감소하게 되면 고지혈증과 골다공증 발생 위험은 높아지게 되는 것이죠. 실제 유병률 자료를 봐도 여성은 폐경기를 기점으로 고지혈증과 골다공증 발생이 급격하게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답니다. 이는 50대 이후를 건강하게 보내는데 핵심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폐경 전후로 이러한 위험이 높아질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정기 검진을 통해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해요. 오늘은 갱년기를 똑똑하게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갱년기 증상은 무조건 참지 말고 적절하게 관리해주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오늘 영상 마칠게요. 오늘도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